반가워요. 네. 아직 애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아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학상 4단원 복소수 부분을 공부를 할 차례고, 이 복소수라는 그 단원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정말 낯선 그런 개념일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수에 대한 그 언지를 해본 적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낯설고 어색하고, 특히나 이제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물론 중요하고 안 중요한 단어는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냉정하게 말해서 다른 단원들 혹은 이 뒤에 후속으로 나오는 단원들에 비해서 조금 중요도는 떨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얘는 이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단 얘는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막 연산들을 잘 해내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연산 시스템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산 성질들을 공부한다든지, 물론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익히는 것도 상당히 수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연산 성질이라든지 연산을 약속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뒤에 더욱더 중요한 무언가를 값을 계산해낸다든지 무언가를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사실 더욱더 이제 메인 컨텐츠가 있기는입니다. 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공부를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복소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수입니다. 수인데, 이 복소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복소수랑 허수라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 혼동되어서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허수가 무엇인지 일단 이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라는 건 결과적으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이 고등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수의 총 가장 이제 뭐랄까 큰 범위예요.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부했었던 것이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의 체계의 가장 이제 끝은 실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 단계 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그것이 복소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허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소수라는 것에 속해 있는 일부 파트를 허수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실수 안에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래서 대응을 시키자면 복소수는 실수, 그 다음에 허수는 유리수, 아니면 정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좀 종속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큰 범위 안에 어떤 작은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걸 일단 먼저 알아두고 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도대체 허수는 무엇인지, 복소수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책에서부터 천천히 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즉 수를 다루는 학문을 공부를 하는데 수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치? 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었던 그 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연수라는 개념을 공부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수로서 자연수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수라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부호를 갖는 수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0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켰죠? 아니야. 정수, 그렇지? 정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 유리수는 이름에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유리수의 이제 원래의 이름은 이게 유비수가 사실 차라리 더 맞아요. 이게 레이셔널 넘버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레이셔널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은 합리적인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레이셔널 넘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듣고서 아 합리적이고 이치 맞는 수구나 해서 이제 있을 유자에 이치 이자를 써서 유리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속은 거지. 그게 아니었어. 이제 레이셔널 넘버라는 것의 앞글자 레이시오라는 것이 뭐냐면 이 B예요. B. 우리가 이제 뭐 2대 3, 3대 4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B야. 그래서 레이셔널이라고 하면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뜻이긴 한데 레이셔널이라고 하면 이제 비율적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B가 있는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붙인다면 있을 유자에 B자를 써서 유비수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맞아. 그래서 대학교 때는 사실 그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대학교 수학에서는 유리수라고 안 합니다. 그때 유비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지금까지 내내 유리수 해왔는데 야 지금부터 유비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래서 이제 그건 차마 명칭을 바꾸지 못하고 유리수라고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끄러우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레이셔널 넘버의 그 앞글자 레이시오가 B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 하면 비율적인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2분의 3이라든지 4분의 5라든지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즉 B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들을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2분의 1이라든지 뭐 0.7이라든지 뭐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하면서 0.3땡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유리수였습니다. 뭐 당연히 음수도 다 포함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공부를 했었던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과정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무엇을 배웠었냐면 실제 존재하는 수 중에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리수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 무리수가 왜 분수로 안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언제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도 이제 수하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수하에서 나중에 우리가 귀류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유리수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가서 증명을 하는 걸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차차 증명을 하면 될 부분이고 일단 루트 2라든지 루트 3이라든지 뭐 파이라든지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계속 무한히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무한소수들을 우리가 다 무리수라고 칭한다라고는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죠. 근데 사실 이 무리수의 정확한 정의는 실수 중에서 이 실수가 있는데 유리수가 아닌 바깥에 있는 모든 수들을 우리가 다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수학적 정의예요. 그래서 무리수가 무엇입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괜히 막 소수점 아래에 막 숫자가 반복되지 않고 무한히 막 반복되는 무한소수인데 어쩌고저쩌고 루트 2랑 루트 3 같은 뭐 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이게 아니라 유리수가 아닌 수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한 큐에 끝나버립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수에서 유리수가 아닌 것들을 무리수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수의 체계였죠.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 허자를 써서 허수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요. 이름부터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거짓된 수, 거짓스러운 수. 사실 이제 영어로서는 조금 덜 불쌍해. 영어로서는 조금 덜 불쌍해. imaginary number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가상의 수, 가상의 수, 약간 좀 상상의 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번역되다 보니까 약간 좀 존재부터가 부정당하는 느낌. 거짓된 수 약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허수라는 개념이 실수의 옆에 동등하게, 즉 실수가 아닌 수, 이건 실제 존재하는 수고 이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수랑 완전 대척점에 있는, 즉 겹쳐지는 게 전혀 없는 저 바깥 부분을 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렇게 이제 이 실수 바깥쪽에 허수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실수랑 허수를 몽땅 다 포함을 해서 만든 요렇게 커다란 이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복소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실수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한 상태인데 여기에 허수, 가상의 수, 거짓된 수를 포함을 해서 실수랑 허수를 몽땅 다 합쳐서 만든 그 궁극적인 수의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복소수라고 부르겠다.
그럼 도대체 이 허수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상상의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의를 내린다면 있을 법한 그런 숫자들.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곱했을 때는 항상 무슨 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양수 또는 0,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0 이상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곱을 한다는 건 결국 같은 걸 곱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 숫자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양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무슨 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왔죠. 음수를 제곱하면 역시 얘도 양수가 나와. 그러면 0을 제곱하면 이것 때 0이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음수가 나오게끔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상상을 하더라도 이 숫자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0이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양수거나 음수면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오고 0이면은 0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0 이상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이제 요거까지 공부를 했었을 때. 그런데 야 근데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수가 어딨어? 그래 있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한번 말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쓸데없이 그거 뭐하러 말해? 야, 그래도 한번 정의는 해보자 라면서 이제 시작한 게 이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러한 상황에 걸맞는 그런 숫자들을 한번 탄생시켜보는 거지. 이 이유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줄게. 도대체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곧 설명해드릴 건데 어쨌든 허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탄생한 수야. 그러면 이제 이 허수도 뭔가 좀 단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숫자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허수 단위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숫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곱했을 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상상해보자. 만들어내보자. 이때 이 수 중 하나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 숫자를 우리가 허수 단위 i라는 것으로 이미지너리 넘버야. 글자 i를 따서 i라는 그러한 기호로 만들어 나타내보자 라고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i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선배님들인 수학자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듯이 정의는 일단 그렇게 내려진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약속을 이제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무언가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간단하게 수학적 기호로 i라고 표현하겠다. 이 i라는 것을 이 허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허수단위라고 명명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이 네 번째 단어 복소수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것을 다룰 때 일단 기본적으로 허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허수를 언급할 때는 이 허수단위라는 것이 언급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허수단위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i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근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럼 그 둘 중에서 누굽니까? 뭐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이죠. 왜냐면 우리가 제곱했을 때 4가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뭐 2도 있었고요. 마이너스 2도 있었죠. 뭐 루트 4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4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그럼 당연히 그러한 질문들도 꽤나 합리적인 질문들이야.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수가 있어요? 없지. 없는데 그것의 부호를 우리가 무슨 수로 판정하면 뭐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뭐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인지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 그냥 뭔가 하나를 뭔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뭐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애당초 있을 수도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 중에서 고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 둘 중에 그냥 뭔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이걸 얘기해도 되고 저걸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i라고 하자
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i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은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럼 당연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하냐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루트 2 i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i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연산을 규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뭐 x 제곱을 했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당연히 x라는 것은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것은 2i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때요? 꽤나 합리적입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허수 단위,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까지도 어떻게 표현을 할지 쭉 다 정리를 해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허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궁금증 좀 풀어달라. 도대체가 내가 그런 쓸데없는 행동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있는 숫자 다루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왜 없는 숫자를 갑자기 탄생시켜서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냐?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부터 탄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그 과정을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2는 0 이런 2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해요? 네, 인수분해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럼 그건 인수분해해서 그냥 구하면 됐었어.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죠. 따라서 이제 x는 하고서 이제 2분의 여기서 여러분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하는 이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조금 스포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했었을 당시에 처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식을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배웠던 방법이 뭐야? 그 다음에 배웠던 방법. 여러분들이 그래서 맨날 헷갈리는 거 있잖아. 도대체 언제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하면서 헷갈려.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을 했다가 그게 안 통하면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 문제도 내가 이걸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5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x의 값을 구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은 다 풀리고요.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필살기였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이쁘게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으로 조금은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됐어. 그거 하지 말래 하면 자꾸 혼나. 저 앞에 있는 이상한 양반이 자꾸 그거 쓰면 막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거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쓰면 안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 쓰면 안 됐었지? 이것을 공식화시킨 게 근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으로. 그런데 이 과정이 보통 짜증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여기가 막 7분의 5 막 생각만 해도 짜증나. 그치? 막 여기가 막 숫자가 지저분해. 루트 3 마이너스 와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숫자가 비협조적이고 지저분하게 나오면 우리가 그걸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가지고 풀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냥 우리가 뭐 여기에서 한 유리수 정도의 범위에서 좀 이렇게 그냥 조금 그냥 적당하게 복잡한 상태에 있는 문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있어. 야, 우리가 매번 고생하지 말고 딱 한 번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쓰자. 그 딱 한 번 고생한다는 게 얘네들을 전부 다 일반화시켜서 A랑 B랑 C라는 걸로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내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대로 풀어보자. 그럼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 결과를 외우자 이거야. 이 결과를 외워. 그럼 A랑 B랑 C로 이루어진 그 식이 나온다면 모든 근들은 이 각각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 틀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이것만 잘 외워서 사용을 해준다면 우리가 굳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필요가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식을 먼저 적용을 시켰다가 안 되면 바로 어디로 훅 넘어간다? 근해 공식으로 넘어간다. 왜?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운 이상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이걸 배웠는데 이걸 배워놓고서 이걸 막 계속 쓰고 있으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쓰지 말라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바로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식이 들어가죠,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들어가요. 자,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처럼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29 이렇게 양수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요 자리가 이제 0이 나올 수도 있었고요. 요 자리가 뭐 마이너스 5처럼 이렇게 다른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근호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나올 때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모두 몇 개라고 했습니까? 몇 개라고 했어? 네, 2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얘가 0이 나오는 순간에서는 근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네, 1개라고 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긴 해. 그걸 좀 다음 단원에서 공부를 하긴 할 거야.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서 학습했었던 내용이 거짓말이니까 약간 좀 어이가 없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 0이라고 나왔을 때 얘는 이제 근이 1개라고 배웠었어. 상당히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불편해요. 자, 근은 1개입니다. 자, 이때는 뭐라고 했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나 이때가 제일 마음이 불편했어. 아는 사람은 알아. 저기 근이 없다라는 것은 순 거짓말 뻥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근이 있다고 할 수가 없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는 고작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호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아니, 고작 그거 하려고? 그냥 없다고 하면 되지. 없다고 하면 되는 걸 뭘 그걸 굳이 있다고 뻥치려고. 이게 뻥이야, 저게 뻥이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도대체 고작 그거 하려고 여기서 그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내느냐? 사실 이게 고작은 아니에요. 수학에서 우리가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 뭐 이런 어떤 그 것들을 다루는 것을 이제 보통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수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수학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뭐 하나의 파트들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기하학, 대수학, 뭐 미적분학, 뭐 정수론, 해석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문들이 나뉘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학문들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원리들이 있어요. 펀디멘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본 원리는 이 학문을 지탱하는 가장 큰 척추 같은 느낌, 그냥 줄기이자 기둥. 근데 이제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수학이라는 그 학문은 지탱하는 가장 큰 뼈대, 기본 정리,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다 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펼쳐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예요? 2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뻥쟁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2차 방정식 근이 1개고 어떻게 2차 방정식에 근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저것을 가지고 야, 근데 이것도 근이 2개다? 뭐가 있는데요? 그건 아직 안 알려주지. 그러면 약간 좀 뭔가 김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고 어금니 꽉 깨물고 그는 1개야? 그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잠깐 숨 참은 거야, 그때. 잠깐 숨 참고 넘어간 거지. 1년 뒤에 다시 보자. 커밍순 하면서 이제 1년 뒤로는 토스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1년 뒤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젠 말할 수 있다 하고 다음 단원이 그래서 바로 방정식 나와요. 얼마나 성격 급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죠?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빨리 거짓말 썼던 걸 수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원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5단원 이름이 2차 방정식이야. 5단원 2차 방정식. 이제 빨리 이걸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떨 땐 2개고 어떨 땐 1개고 어떨 땐 0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을 빨리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허수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까지 확장시킨 다음에 이러한 것들도 사실 근이 1개고 1개고 0개고 이랬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2개고 2개고 라고 했었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도대체가 n차 다음 방정식은 근이 왜 n개가 되는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까지 일단 잠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냥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고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겠어? 3개. 4차 방정식 4개. 100차 방정식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논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있다면 1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의 궁극적인 체계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 굳이 이러한 개념들을 공부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언급이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 이제 복원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허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근호 안에 뭐 이런 마이너스 2가 있든지 마이너스 4가 있든지 마이너스 5가 있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허수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다.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허수를 공부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허수라는 것을 왜 배우는지 허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개략적으로 알았으니까 이 허수와 복소수에 대해서 본격적인 탐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복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흔히 어떤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냐면요 a 플러스 bi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a랑 b의 값에 따라서 이것이 복소수가 뭐랑 뭐로 나눠진다고 했었지 아까? 실수랑 허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잖아. a랑 b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a랑 b의 값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존재하네 안 하네 b가 존재하네 안 하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그럼 a에 존재한다 안 한다 두 가지의 가지에 따라서 각각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몇 가지만 조사해주면 돼. 네 가지만 조사를 해주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bi에서 a랑 b의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떤 식으로 실수를 갖는지 허수를 갖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하나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요 a라는 것과 이 b라는 것. 자 여기서 절대 유의하실 거 a랑 bi가 아니야 a랑 b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a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일단 b라는 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거냐면 허수 옆에 붙어 있으니까 허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 a와 허수 부분 b입니다.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에요. b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랑 b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값에 따라서 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a가 0이 아니고 둘 다 0이 아닌 상황부터 먼저 해보자. b가 0이 아닌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자. a랑 b가 둘 다 멀쩡히 살아있어. 가장 일반적인 형태겠죠.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 즉 그냥 표현을 하자면 안 없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 안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둘 다 살아있다면 얘는 실제 존재하는 수입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인가요? 아니죠. 실제 존재하는 수일 리가 없죠. 이렇게 i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짓된 숫자 허수가 되겠네요. 자 얘는 허수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상황. 이번엔 누굴 죽여볼까? A를 한번 죽여볼까? 자 A는 죽이겠다면서 왜 살지? 자 A는 0이고 B가 0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일단 A는 0이니까 얘가 사라졌어요. 마치 그냥 이런 형태로 써진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존재하는 수입니까? 아니죠. 얘는 거짓된 숫자이죠. 네, 이 친구도 허수야. 근데 이 위에 있는 함수와 밑에 있는 함수가 뭔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 그치? 그래서 이 조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름을 좀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위에 있는 것은요. 일단 실제 존재하는 숫자는 아니긴 아닌데 그래서 거짓된 숫자이긴 한데 그냥 뭐 일반적이고 평범한 숫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복수수. 일반적이고 평범한 허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실수 부분이 없어. 오직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 수학에서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요.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순허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순수하다고 해서. 그래서 얘는 순허수. 알겠죠? 그래서 허수 부분만 있고 실수 부분은 아예 없을 때 이 아이들의 이름은 뭐다? 순허수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B를 죽여보죠. 우리가 이제 A는 살려두고 B를 죽여요. 그럼 뭘까요? 네, 얘는 이제 그냥 A라는 형태로만 써지겠죠. PI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A라는 형태로 써져. 그럼 얘는 뭐겠어? 이거 실수겠지. 실제 존재하는 수니까. 자, A도 0이 아이 진짜 바보다. A도 0이고 B도 0이야. 둘 다 죽었어. 그럼 당연히 뭐겠어? 그러니까 사실 얘는 따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실수니까.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면 얘는 이제 그냥 쓰자. 혹시라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이제 0으로서 이제 뭐다? 실수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야. 이 둘 다 살아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허수.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 부분이 없이 그냥 허수 부분만 살아있으면 순허수. 허수 부분이 죽었으면 실수. 알겠죠? 이거 뭐 우리가 굳이 꼭 외워야 돼? 당연히 허수 부분이 없어졌으면 실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허수 부분이 살아있으면 허수겠지. 당연한 거지, 그치? 허수 부분이 살아있으면 허수고 허수 부분이 죽었으면 실수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있죠. 그게 어떤 거? 실수 부분이 다 사라지는 허수 부분만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순허수라고 이름을 붙인다. 야, 이거 크게 대단한 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A 플러스 B I라는 그 표현으로 쓴다고 했었잖아. 이걸 이제 복소수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복소수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복소수랑 쌍을 지을 수 있는 복소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켤레라는 단위로 되잖아, 그치? 그때 이 켤레라는 것은 쌍이라는 뜻을 그런 뉘앙스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3학년 1학기 거 공부했었을 때도 2차 방정식 파트 공부할 때 켤레근이라는 것을 학습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쵸? 켤레근. 그래서 뭐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은 1 마이너스 루트 2도 또 다른 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켤레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가 존재합니다. 이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켤레 복소수의 무슨 소리야?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위에 짝대기 하나 얹어놓으면 돼. 위에 짝대기만 툭 하고 얹어놓으면 돼. 그러면은 얘는 이거는 더 이상 A 플러스 BI가 아니야. 얘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야. 자, 그럼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일단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씁니다. 자, 다시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바를 붙인다. 그래서 A 플러스 BI 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우리가 어떤 걸 지칭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냐? A 마이너스 BI라는 것을 지칭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1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 얘는 당연히 무엇일까요?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2 마이너스 3i의 켤레 복소수. 이건 무엇일까요? 오케이, 2 플러스 3i.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켤레 복소수를 공부를 하면은 그 뒤에 있는 거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 또 다시 저격하고서 문제를 출제할 거겠지, 그치? 3i 플러스 1의 켤레 복소수는? 그렇지, 이때 속으시면 안 돼요. 이때 막 그냥 신난다고 막 여기서 막 1 마이너스 2i, 2 플러스 3i 가운데 거만 바꾸면 되겠네. 3i 플러스 1 가운데 거 바꾸면 3i 마이너스 1이지. 바보야 바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가운데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꾼다? 무엇을 바꾼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알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조금 특수한 케이스도 한번 같이 해볼까? 순호수도 공부했고 실수도 우리가 이미 다루고 있었던 숫자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3i 3i의 켤레복수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지, 당연히 마이너스 3i. 우리가 이거 정의만 제대로 학습한다면 얘네들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헷갈릴 게 뭐 있어? 허수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5라는 숫자의 켤레복소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실수도 당연히 켤레복소수가 있죠. 실수도 복소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5의 켤레복소수는? 5. 그렇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 가운데 있는 것만 반대로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운데 것이 반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것도 절대로 헷갈리지가 않겠죠. 알겠죠? 이게 헷갈린다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생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외우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소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총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었던 여러 가지 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수라는 그 개념의 등장, 그리고 그것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2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숫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복소수란 단어는 이 단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단어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걸맞게 공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무언가를 뭐 약속하거나 뭔가 계산을 하거나 그런 데 써먹으려고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걸맞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취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런 복소수가 나올 때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써먹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체득을 하는 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A랑 B의 값에 따라서 어떤 숫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켤레복소수라는 개념도 공부를 해봤어요. 켤레복소수는 뒤에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이라는 말을 쏙 빼놓고 그냥 뒤에 있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쉽게 맞출 수 있어도 얘네들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라.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먼저 책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 하나 빼먹었다. 이거 하나만 딱 하고 할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좀 빼먹었던 것 같은데 수학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복소수의 상등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 상등이라고 하면은 서로 같음을 이야기해. 상자가 서로 상자, 등자가 같을 등자거든. 그래서 이제 복소수의 상등, 즉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허수 부분이 실수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없어 보이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만이,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만이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사실 우리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2 플러스 3i라는 이 복소수랑 같은 복소수는 당연히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겠습니까? 실수 부분은 2고 허수 부분은 3 이게 만들 수밖에 없겠지. 즉 2 플러스 3i의 2 플러스 3i랑 같은 복소수는 뭐다? 2 플러스 3i다. 5 플러스 7i랑 같은 그 복소수는 뭐다? 5 플러스 7i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2 플러스 3i랑 같은 복소수가 5 플러스 몇 i로도 표현될 수 있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불가능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으로만,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으로만 표현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뭐랑 똑같아야만 한다? 실수 부분들끼리, 허수 부분들끼리 똑같아야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의를 안 내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좀 해봤냐면 114페이지까지 공부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스스로 정리를 좀 해보세요. 듣기만 하는 것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자.